네, 안녕하십니까. 군포지센병원 한의과 과장 장성환입니다. 오늘은 암 수술 결과 개선을 하는 한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수술 결과 개선을 하는 한의 치료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수술을 암하는 분들이 많이 받고 계실 텐데 그 결과를 개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개선하는 한방 쪽에 혹시 그런 치료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왜 우리 암하는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 그 결과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암 수술 결과를 개선하는데 물론 의과에서도 여러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겠지만 한의과에서도 많이 도움되는 근거 있는 치료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대건중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건중탕이라는 약을 먼저 다뤄드리고 두 번째는 보중이기탕이라는 보약이 있는데 보중이탕 세 번째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십전대보탕 네 번째는 인삼양용탕이라는 크게 네 가지 한약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암수술 결과를 개선하는 한의 치료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암수술 결과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이제 암수술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 것이고, 당연히 저 역시 암하는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 수술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암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는 이런 암들은 수술이 거의 유일하게 암을 완전히 완치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제 연구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암 수술을 했더니 전이를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수술이 한다라는 다소 약간 좀 무서운 이런 연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암 수술이 완벽하게 된다라는 전제 조건도 중요한 것이고 이 암 수술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암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특징이 면역이 저하되고 염증이 있을 때 암은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암 수술을 하면 이 수술 자체로 암이 좋아지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염증 환경이 되고 면역이 저하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암이 좋아지는 환경이 일시적으로 암 수술 기간 동안에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과의 어떤 수술이라는 것은 당연히 암 환자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암 수술과 관련된 마취라든가 어떤 수혈, 저체온증이라든가 수혈후 합병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런 암의 조기 재발에 해로운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거꾸로 이런 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최대한 빨리 줄여주는 것이 전이나 재발을 낮춰주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 이런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암 수술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새로운 미세한 전이가 미세함이 또 빠져나가거나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알아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암 수술과 관련된 팩트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의사님들이 이제 한방이나 특히 한약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저하시고 특히 환우들한테 주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은 아직 의대에서 한약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약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환자들한테 과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대 속에서 한약이 현재 가이드돼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제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의대가 한약을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즉 지금부터 한 24년 전부터 모든 의대가 약 500시간 이상을 한의학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제도적으로 좀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한의사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의사님들이 한약을 처방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의사만이 한약을 쓸 수가 있어서 한약을 많은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2008년에 전국의 의사분들을 이제 표본을 봐서 연구를 해봤더니 약 전체 의사의 한 83.5%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 그 중에서 특히 외과 선생님들도 역시 요 기준으로 84.7% 정도가 외과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한약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약을 많이 수십 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활용을 해보면서 외과 수술을 할 때 한약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연구를 해보니 의과 치료만 하는 것보다 한방 치료, 특히 한약 같은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환자한테 유익하다라는 그런 한약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의사님들이 이렇게 외과 선생님들이 한약을 이렇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그냥 막연하게 한약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쓸 분들이 없겠죠. 특히 이제 암환우처럼 중환들은 어떠한 치료를 할 때 근거 있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도 의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한약을 연구를 하고 또 이런 한약의 근거 중심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한약들을 교과서에 싣고 또 많은 의사들한테 학회에서 가이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소속의 의사들이 특히 의대 교수님들 위주로 이렇게 어떤 한약을 쓸 수 있는지를 이제 가이드를 하고, 물론 국내에도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또 의대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여러 학회에서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한약이 이렇게 암 치료할 때나 이렇게 표준 치료할 때 도움을 보조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근거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거나 유해사고가 하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암 치료를 할 때 어떤 순조롭게 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생존 기간을 연장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치료를 할 때 치료율을 개선, 즉 의과 치료만 하는 것보다 더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다. 즉 의료의 어떤 기술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보니 한약을 써보면 이런 암 치료할 때 삶의 질 향상이 되게 하나의 추단으로 됐더라. 즉 암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은 치료할 때 공격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있어서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데 한약이 상당히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서양약 치료의 어떤 치명적인 이런 유해 사고를 방지, 즉 예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줄여주는 경감의 보조 수단으로서 이 한약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고, 이 암 수술할 때,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수술 기간이 있죠. 이런 것을 주술기라고 하는데, 이 수술하고 나서의 어떠한 이런 주술기에 어떤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피로하고, 빈혈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암 환자의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유발하고 어떤 결과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이 동양의학회 근거중심위원회에서의 최근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일본의 외과 선생님들이 한약을 많이 처방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을 많이 쓰고 있는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일본의 의사님들이 볼 때 한약이, 양약이 없는 것들이 한약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보약이 한약 쪽에 있더라는 거죠. 몸을 보강하는 약, 즉 보약이 암 환자의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낮추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전대호탕, 보증이탕, 이 소시호탕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이 보약류에 속하는데, 이런 약들이 몸을 보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소화기암 수술이나 항암 중에 대부분의 증례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일본의 의사들은 가이드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십전내보탕이라고 하는 이 보약은 소화기암, 즉 위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간세포암 이런 소화기암의 수술의 조기부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암 중에 어떤 치료 중에도 이런 폭넓게 여러 이 사례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한 5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이런 의대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화기암의 십전대부탕은 대단히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죠. 특히 그래서 수술 후에 합병증을 줄이는데 저 역시 십전대부탕을 저희 병원에서 지금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중이탕이라고 하는 보약이 있고 인삼양탕이라는 보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역시 조기부터 항암 치료 중에도 사용 가능하고 특히 이런 약들은 몸이 허약한 분들, 특히 이제 고령자라든가 몸이 허약하다고 하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일본의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전대부탕, 보중이탕, 인삼양탕을 3대 암 환자 보약이라고 일본 의사들은 설명하고 특히 양방이 없는 약들이기 때문에 암 수술이라든가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합병증을 줄이고 항암 중에도 연속해서 이어서 했더니 재발률도 훨씬 떨어지고 표준 치료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일본의 의대에서 계속 교육이 되고 있고 여러 학회에서 의사님들을 통해서 강의가 되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일본의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특히 암 수술하고 나서 한약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5년에 일본 적십사사 가나자와 병원의 외과 선생님들이 설명한 내용인데요. 즉 이분들이 이제 암 환자 수술하고 수술 전후에 한약을 썼더니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를 2015년에 발표한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수술을 하면 이제 이런 외과적인 스트레스, 물론 마음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건 신체에 다양한 변화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특히 면역도 떨어지고 영양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있고 그러면 합병증이 오게 되고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면역 수치도 떨어지고 식사도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런 게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술 후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수술의 합병증을 최대한 최소화한다면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 여기서는 암 환자의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다는 건 뭐죠? 생존율이 높아지고 완치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단계부터 한약을 쓰면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이제 설명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과 의사님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환자마다 상황과 상태가 다르다. 즉 환자의 수많은 이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술하고 나면 무슨 얘기냐면 암 환자별로 원래 소화력이 약했던 분이 또는 체력이 약한 분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한 사람만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이런 사람들이, 몸이 약한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은 여러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염증수치 너무 많고, 어떤 분은 합병증으로 장이 마비가 돼서 음식을 거의 보름, 한 달 동안 못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암 수술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암이 어디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의과, 즉 서양의학만 치료만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 대단히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본 의사들은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의과만 해결하기 어렵다. 근데 일본 의사 선생님들은 한약도 같이 쓸 수 있으니 한약을 써서 혹시 이걸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은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봤냐면 한약이 대단히 수술의 여러 합병증을 줄이고 암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 특히 어떨 때 도움이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면역을 회복할 때 대건중탕이나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도움이 되더라. 즉 소화력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 대건중탕이라는 약이 있고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이런 약들이 빨리 울렁울렁거리는 걸 해결하고 수술 합병증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약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또 수술 후 상처의 통증을 회복하는데 진통제만 쓰는 게 아니고 작약 감초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약 감초탕을 한 방에 쓰는 진통제인데 이런 천연물들이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또 수술하고 나면 진통제라든가 또는 이런 염증 때문에 또는 몸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선망, 즉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약이 억간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 수술 후에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인지로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게 암 환자분들이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문제될 때문에 일체 한약을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데, 일본 의사들도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죠. 근데 실제로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의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의대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이제 가이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의사님들이 가이드하다 보니까 한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 의사님들이 무조건 한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따가 나오지만 대건중탕 이런 약들은 간 기능이 안 좋은 간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육군자탕이나 자가감초탕, 억간사 이런 약들도 역시 그럴 때 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도 이런 약들을 쓰기도 하고, 또 이런 약을 쓴다 해서 특별히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연구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임상연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사들 입장에서 만약에 한약을 써서 간 기능이 너무 망가지고 더 안 좋다면 일본 의사들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한약을 쓸 이유가 없겠죠. 이런 연구가 다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은 이 적시사서 이 병원 외과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과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치료 선택지에 뭔가 무기를 더, 여기서 서랍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무기를 더 가진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암 수술하는 환자에게 큰 복음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더 많아질수록, 즉 이제 암환자들의 어떠한 증상을 개선하고 호전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의사들은 이렇게 복음이라는 표현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아까 대건중탕이라는 약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일본의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때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건중탕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건중탕은 어떤 약이냐면, 대건중탕은 크게 소화기를 크게 이제 보강하고 이제 잘 움직이게 한다 이 뜻인데, 장마비에 많이 사용되는 약이고 수술 후 조기 회복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시사사 가나자와 병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대건중탕 투여한 39명, 안 투여한 21명을 비교해봤더니 이 구역감과 이제 배가 포만감, 수술 후에 이제 이런 후유증이 어떤가를 봤더니 이 대건중탕 투여건이 이 구역감이 이제 훨씬 더 줄고 배가 더부룩한 복만감도 훨씬 적다라는 거죠. 안 투여한 건이 이런 것들이 더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건중탕 투여한 건이 수술 후 구토라든가 배가 더부룩한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 수술 합병증을 줄이고 또 소화 기능을 좀 회복하는데 대건중탕이라는 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건중탕이라는 약은 일본에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수술을 하면 장이 우리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폐색이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화기암 수술하면 방구 끄셨어요? 가스 나오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미음을 드시게 하고 죽을 드시게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대건중탕이 일본의 외과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장의 가스를 좀 배출하는데 빨리 나오도록 도움이 되고, 특히 마비된 장폐색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 수술 후에 조기부터 투여할 때
양호하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연구가 이런 거 해당이 되는데요. 대건중탕이라는 약을 투여를 했더니 3일 이내에 투여한 28명을 봤더니 장폐색이 한 명 정도, 빈도는 한 4% 정도 나왔고, 6일 정도 이후에 대건중탕을 썼더니 61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장이 막히는 폐색이 나와서 한 7% 정도 나왔다. 근데 만약에 대건중탕을 안 쓴 73명의 경우에는 한 7명 중에 7명 정도가 나와서 한 10% 정도가 좀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건중탕을 좀 조기에 빨리 수술 후 3일 이내에 빨리 처방을 했더니 장폐색의 빈도가 상당히 적은 경향이 보여서 최근에 일본의 외과 선생님들은 이 소화기암 수술할 때 대건중탕을 미리 조기에 투여하는 경향을 많이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술 후 장폐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역시 저희 병원에서 그런 가이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암 수술 후에는 이게 장의 유착에 대해서 장 폐색에서 잘못하면 콧줄이라든가 이런 걸 써서 식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폐색, 즉 유착성 장폐색이 소장 쪽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대건중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의 외과팀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과영역, 소화기암을 보는 외과영역에서는 대건중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만약에 소화기암이나 또는 이게 수술 후 합병증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가 가이드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암환자분들은 마비성 장폐색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실제로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이 대건중탕을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만 좀 드실 수 있는 정도이면은 충분히 한약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장마비가 빨리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저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우들한테 많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대건중탕입니다. 그래서 이 대건중탕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 약에는 인삼이라든가 생강을 말린 건강이라든가 우리가 추어탕을 먹을 때 흔히 사용하는 천초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엿이라고 해서 조청이라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몸이 좀 차가운 사람한테 좀 더 맞긴 합니다. 이게 한방에서 몸이 좀 차가운 사람의 변비에 썼던 약이 대건중탕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의 의사들은 이런 몸이 차가우나 열이 있거나 이런 걸 크게 고려하지 않고도 수술 후에 장폐색을 예방할 목적으로 썼더니 위약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폐색이 발생했다면은 어떤 대부분 증례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암에서 이게 막힌 완전 폐색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즉 기계적 장폐색이라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이제 마비성 장폐색이나 장이 유착된 기계적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대건중탕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임상료가 많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외과팀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 대건중탕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수술 후에 있는 분들한테 썼더니 특히 체중 감소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안전하더라. 이 약 자체가 상당히 안전하더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나가사키 의과대학에서 외과팀에서 나온 연구인데, 대건중탕을 쓴 10명과 쓰지 않은 10명을 1대1로 대장암 환자들, 완치적인 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2일 전부터, 수술 전부터 투여해서 수술 후 12주까지 꾸준히 상당히 오래 했죠. 그죠? 그래서 보통 4주가 한 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 투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수술 후에 이게 대건중탕 쓴 군이 안 쓴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체중이 올라가더라. 무슨 얘기냐면, 대건중탕 아까 제가 뭐가 들어갔냐고 말씀드렸냐면 인삼이 들어있다고 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엿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엿이죠. 물엿, 조청이라는데, 그래서 이런 약들은 식사를 잘 못한 분들이 한방에서도 암환우한테 보약으로 보통 많이 쓰는 약들이에요. 체력을 이제 당연히 늘릴 수 있고 입맛을 땡기게 할 수 있고 영양제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건중탕은 흔히 영양장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사기환우나
완화하려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대건중탕은 일본의 호스피스 완화 병동에서 랭킹 1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이 바로 대건중탕이고, 제가 근무하고 현재 있는 군포 지센병원에서도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도 같이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사기 완화들을 보고 있는데 대건중탕이 많이 흔하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일수록 사실 대건중탕을 쓸 일이 대단히 많고요. 이렇게 수술 후 빨리 이제 체중을 증가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럴 때도 쓰고 다양한 목적으로 대건중탕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의료인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실 처방이 바로 대건중탕의 암 환자한테 많이 중요한 처방이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체중 증가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임상연구에서 밝혀졌다. 일본의 외과 선생님들은 수술 전부터도 쓰고 수술 이후에도 이렇게 3주 이상 12주까지 이렇게 쓰고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되게 안전하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중익탕은 제가 그동안 시리즈로 쭉 이 보조적 한약 암 치료에 대한 설명하면서 자주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암 환자 보약인데요. 자, 이 보중익탕은 일본에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보중익탕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 보중익탕은 대표적인 보약입니다. 황기라고 하는 약재 혹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예, 황기라는 약조가 암 환자 면역 증강에서 아주 중요한 약초로 한방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당귀라는 약초가 있어요. 예, 황기하고 당귀, 특히 인삼, 이런 약초들이 중심이 된 약이 보중익탕입니다. 한의사들은 이 약을 몸에 체력이 떨어진 분들, 특히 이제 소화력이 약하고 여름철에 기운이 없는 분들한테 기운나라고 하는 보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보중익탕이고, 보중이란 말이 소화기능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보중, 중초라고 하는데 소화기능을 보강해서 기운이 나는 소화기 보약입니다. 그러면서 익기, 기운을 내준다 이 뜻인데, 이 약은 그렇게 이제 소화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또 기운이 나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포성 면역을 부활을 해서 암 환자 면역의 핵심인 NK세포나 세포독성 T세포를 대표적으로 부활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보중익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면역 항암에 시너지를 줘서 키트로다 같은 면역 항암하고 이걸 같이 썼더니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최근 연구가 항암 효과를 훨씬 더 높여주더라, 이런 연구가 나와 있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 보중익탕이고, 일본의 사람들도 면역 항암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세포독성 항암을 할 때 식욕이 떨어질 때 많이 이 약을 썼더니 식욕이 올라간다는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즉, 체력이 고갈되지 않고, 암 환자분들이 보통 항암을 하면 체력이 많이 고갈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유지하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본의 사람들이 이렇게 체력 보강 목적으로 이 보중익탕이라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약을 어떤 때까지 연구를 해봤냐면, 수술 전부터, 수술 전에 체력이 떨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체력을 좀 높여놓으면 수술 후에 개선이 되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이 약을 쓰면 뭐가 좋은가 봤더니 몸에 염증이 반응이 훨씬 더 줄어들고, 또 면역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단백질에 대한 대사도 개선돼서, 즉 영양 상태가 같이 개선이 돼서 영양도 같이 개선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 상태도 개선되고 염증도 이렇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약이 보약이라고 알려있는 보중익탕입니다. 언제 쓴다고요? 수술 전부터 썼더니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프레알뮴이라는 이게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보통 간에서 합성하는 이게 단백질인데, 영양 공급, 특히 이제 단백질이라는가 아미노산 공급이 회복이 되면 이것이 혈중에서 빠르게 혈액수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서 볼 때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얼만큼 빠르게 회복되는지를 민감하게 보여준 지표로 이걸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보중익탕을 수술 전에 7일 전에 이 보중익탕을 투여를 해보고 안 투여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이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침습의 마커, 즉 암은 수술하면 침습,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면 인터루킨 6라는 게 높게 올라가는데
보조이탕을 미리 투여한 군이 이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술 후 상처를 빨리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염증을 빨리 낮춰준다는 얘기가 요 얘기에 들어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단백질 합성 능력의 지표가 프레알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빠르게 회복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투여 전부터 이게 보조이탕을 수술 전 7일, 일주일 전부터 투여했던 경우가 안 투여한 경우하고 비교해 봤더니 수술 1일, 3일, 7일 후에 이렇게 봤더니 보조이탕 투여군이 프레알붑인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단백질이 더 잘 합성이 되니까 체중이 올라가고 영양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아까 아마도 분들이 보통 이제 수술을 앞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강의를 드신 분들 중에도 수술을 하는데 영양이 이미 불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술을 앞뒀는데 만약 식사도 못하거나 특히 나이 드셨거나 노인이라든가 뭐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인 분들도 수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암 수술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식사만 잘하고 이게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조이탕을 쓰면 좋아지냐라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수술 전부터 만약에 영양 상태가 나쁜 그런 경우라면 이 수술 전부터 보조이탕을 쓰면, 즉 보약인 보조이탕을 쓰면 염증 물질, 즉 인터루킨 6라고 하는 이 침승 마커도 떨어지고 이 영양 회복을 빨리, 즉 단백질을 빨리 회복하니까 영양을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면역도 올라가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기 회복되겠죠. 영양도 빨리 회복이 되고 체중도 늘고 염증도 빨리 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저희 병원에서 암수술한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한약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고 보조이탕을 투여합니다. 수술 전부터. 외과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약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논문을 공유해드리고 이렇게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회복이 더 빠르고 또 간혹 수술 후 상처가 개복된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당연히 수술 상처를 소독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보조이탕 같은 약들이나 한방에서 쓰는 항염증제를 이렇게 쓰면 수술 후에 이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 보조이탕이라는 약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근거가 보조이탕이라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자, 이 연구는 2008년에 나온 연구인데 외과적 스트레스에서 면역 억제에 미치는 이건 예방 효과. 뭐라고요? 예방 효과라는 거예요. 예방 효과. 미리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는 거지. 암환우는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재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본의 기타노 병원의 외과팀에서의 연구인데 위장관에 암에 있는 분들한테 수술 전부터 이 보조이탕을 투여해서 좋아진지 수술 후에 면역이 회복되는지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죠. 기타노 병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외과팀에서 연구죠. 면역 기능이 좋아진지 보려고 역시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 보조이탕을 투여한 20명과 투여하지 않은 27명을 1대1로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건 아까 그 영양 개선하고 또 다른 연구죠. 그래서 이런 혈액 속에서 림프구의 즉 면역세포,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림프라고 그랬죠. 백혈구에 있는. 그 중에서도 NK세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활성도가 중요한데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이 인터루킨 6는 침습 정도를, 즉 암 수술의 염증이 회복되는 정도를 알려고 할 때 이걸 보는 건데 이걸 같이 한번 체크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K세포는 되게 중요한데 이 보조이탕은 이 NK세포의 이런 NK세포가 암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NK세포의 수라든가 NK세포 활성도가 이 보조이탕을 미리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 투여한 군이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더라는 거예요. 숫자도 높고 NK세포의 숫자도 높고 활성도가 높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암을 활성적으로 잘 공격할 수 있는. 수술했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술하고 나서도 항암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수술이 끝이 아니고 암을 완벽하게 박멸하려고 수술 후에 항암을 하잖아요. 또는 수술 후에 방사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직 미세암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도 면역은 계속 활성화하고 면역세포는 수가 많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약은 뭐냐면 수술 전부터 보주니타이라는 약을 썼더니 면역이 특히 암 면역의 가장 큰 핵심, 암을 인식하고 유도탄처럼 터뜨려주는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가 NK세포예요. 이것이 숫자도 늘어나고 활성도도 유의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암 환자 대상했더니 되게 중요한 결과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터로킨 6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인터로킨 6가 수술에 올라가는 이게 염증 반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의 마커로서 체크하게 되고 얼마나 수술이 상처가 큰 침습이 됐는지를 볼 때, 즉 큰 수술일수록 조직 소생이 클수록 인터로킨 6가 올라가고 합병증이 있을수록 이게 올라갑니다. 즉 감염이라든가 폐혈증 또 회복이 지연될 때 이 CRP라든가 인터로킨 6 이런 수치들이 하나의 되게 중요한 마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로킨 6를 하나의 마커로 보는데 그런 이런 수술 후에 이 보주이탕을 미리 일주일 전부터 투여한 거니 혈장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즉 수술 후에 스트레스 이런 교감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억제 효과,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 효과가 상승을 억제했다는 거고 인터로킨 6의 상승도 이 보주이탕을 쓴 균이 안 쓴 균에 의해서 억제됐다는 거죠. 즉 수술 후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리가 보면 염증도 줄여준다는 거.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연구죠, 그죠? 인터로킨 6가 줄여다. 이게 즉 염증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암환우 입장 왜 일본의 외과들이 이렇게 수술 전후에 보주이탕을 쓰는가를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보약이 수술 전에 수술 이후에 합병증을 상당히 줄여준다는 거죠. 면역도 줄여주고 암 환자의 환경을 개선해 주니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대단히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술 전부터, 즉 일주일 전부터예요. 이 기준은 수술 전 일주일부터 보주이탕을 투여했더니 NK세포 활성을 유지하고 활성을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암 수술하면 보통 떨어지거든요. NK세포는 암세포가 활기를 치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미세함이. 그걸 내 몸의 면역세포가 이제 억제해야겠죠. 그런 걸 만들어주고 내 몸의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를 또 억제해줘.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 때문에 암이 또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까지 억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 억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 이후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미리 수술 전부터 보주탕을 투여해 보시면 수술 후의 결과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한약으로 일본의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암 수술 전후에 이 보주탕을 사실 많이 써야 될 경우인데도 이런 연구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 보니 한약을 쓰면 무조건 문제가 될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주탕 이걸 쓴다 해서 합병증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간이 더 손상되는 것도 아니고 신장이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주탕은 간세포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도 보주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항암 중에도 이 약을 쓴다 해서 간 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보호되어 있는 약이 바로 보주기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물론 이건 전문의 약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한의사분들이 이 체질에 맞는지 또 주치 선생님은 당연히 허락이 있어야겠죠. 그분이 허락을 하시는지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저 역시 저희 외과 선생님한테 이런 자료를 도와드리고 당연히 혈액 검사를 하면서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걸 확인해 드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이걸 가지고 부작용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자, 다음은 십전대보탕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전대보탕은 지금 계속 제가 시리즈 강의할 때 넘버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약이죠. 그죠? 되게 중요한 약입니다. 보약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약이 십전대보탕인데, 자,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임상양리학 치료학 국제저널 2014년에 나온 연구인데, 이번 시간은 어떤 수술 후의 어떤 합병증이나 이런 걸 줄여주는 한약에 대한 연구니까, 이 십전대보탕이 수술 전에, 특히 고관절 수술, 이건 암 수술은 아닌데요. 고관절 수술 이제 할 때 하고 나서 빈혈과 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관절 수술하거나 이럴 때
수술 전 자가혈액 기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앞두고 환자가 미리 자기 혈액을 미리 뽑아가지고 혹시나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수혈이 필요할 때 본인의 혈액을 다시 수혈을 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피를 미리 뽑으니까 이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십전대부탕을 쓰면 수술 전에 이게 이 빈혈이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빈혈은 또 예후에 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십전대부탕을 미리 쓰면 수술 전후에 혹시 빈혈이 혹시 예방되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는 분들 대상으로 18명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눴어요. 수술 전 3주 전부터, 즉 21일 전부터 수술 전날까지 십전대보탕을 하루 3번, 이렇게 일본에는 이렇게 이제 X제로 좀 나왔는데 9명 환자한테 이렇게 했고요. 또 B군은 이 십전대보탕을 복용하지 않고 9명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수술하고 나서 20일, 14일, 7일 전에 또 수술 21일 이럴 때 피를 이제 또 시행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또 모든 환자는 또 헌혈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좀 봤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 수술 전에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해봤던 두 분의 사이에 이렇게 수혈은 했지만 불구하고 빈혈과 관계된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술하고 나서 십전대부탕이 이건 수술 전에만 3주 동안 수술 전에만 투여한 경우인데 수술 전에만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점에서 십전대부탕을 미리 3주 동안 미리 준 분이 이 헤모글로빈 감소율이 안 준 것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십전대부탕이 수술 전에 이런 미리 이런 빈혈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더라. 미리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전대부탕을 쓴다 해서 위장관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정상인 검사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걱정은 간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 수치 문제가 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전대부탕이 이렇게 외과 수술, 이렇게 정형외과 수술에 전에도 미리미리 수혈을 이렇게 미리미리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고요. 이 연구는 좀 재밌는 내용이라 좀 갖고 왔는데 수술 전후에 십전대부탕이 빈혈과 알부민이 떨어지는 경우에 도움이 됐다라는 오사카 대학의 이렇게 정형외과 한방내과 팀의 보고입니다. 일본에 한방내과라 해서 한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이 한방내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88세 여성인데 대퇴부가 골절됐는데 응급실로 왔어요. 당연히 근데 빈혈이었던 거예요. 근데 수혈을 거부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특정 종교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혈하면 안 된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고 저도 예전에 이런 분들 만났는데 절대 수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를 저도 했던 경험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됐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쨌든 전신마취 수술했는데 빈혈 수치가 한 7.5 정도 됐고 알부민 수치도 한 2.7로 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전대부탕을 이제 탕약 형태로 줬던 이번 후에 이런 이게 한 18일 동안 아마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빈혈 수치가 7.5에서 8.9로 올라가고 알부민 수치가 1.7에서 3.6으로 올라가고 식욕분이라든가 전반적인 피로도 특별히 수혈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십전대부탕의 약이 도움이 되고 왜 도움이 되냐? 이 십전대부탕 안에는 이 사물탕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요. 사물탕이라는 약은 숙지황, 백작약, 청궁, 당귀란 4가지 약재를 보통 사물탕이라고 하는데 조혈작용이 좀 많이 있는 약입니다. 새로운 혈을 만들고 이렇게 빈혈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알부민도 같이 올리고 즉 영양장애도 해결해주고 빈혈도 해결하니까 수술 외과 할 때 수술 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십전대부탕은 수술 전에 이런 정형외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수술 이후에도 당연히 도움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이제 1995년도에
지금부터 거의 지금이 2025년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한 30년 된 거네, 그죠? 30년 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소화기암 수술 후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가나자와에 있는 현립 암센터 외과팀에서 한약의 보약을 사용한 경험을 30년 전에 이렇게 연구한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가 계속 누적이 된 데이터들인데, 즉 소화기암 중 위암, 대장암 등 여러 소화기암에 십전대보탕을 한 109명 정도한테 투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런 합병증을 줄여주는지, 즉 삶의 질 높였는지를 봤더니 몸의 상황에서는 90% 이상이 회복이 되더라, 만족도가. 그리고 마음에서는 85%가 회복이 되더라, 마음적으로. 이런 연구가 30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는 안타깝게 국내에 거의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튜브에 그래서 설명하죠. 국내에 보고 잘 안 된 이유는 왜냐? 일본어로 돼 있어요, 설명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PDF로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글 치면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인데 들어가 보면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처럼 관심 있는 한의사 아니면은 이게 무슨 건지 번역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죠. 사실 일본의 의사들은 본인들이 한약을 처방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30년 전에 있는 연구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이제 쌓여가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후학들한테. 자, 가나자와 현립 암센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외과팀에서 연구인 거고요. 앞에서 제가 인터루킨 6라는 거가 수술 후에 침습을 보는 척도라고 했는데 그에 TNF 알파라는 게 또 있어요. 종양외세인자 알파라고 하는데 이게 염증을 매개하는 강력한 이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이라고 하는데 수술 후에 조기에 아주 급상승한 물질입니다. 염증 환경을 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후 침습과, 즉 수술이 크다든가 조직 손상이 크면 TNF 알파라는 것이 반응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는 건데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쥐한테 실험 연구를 해봤어요. 이 TNF 알파라는 게 높으면 이 염증이 높으면은 이제 체중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떨어져요. 수술 후에 봤다는 얘기 뭐냐면 수술 후에는 이 TNF 알파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체중이 떨어지고 염증 때문에 이제 체중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쥐한테 TNF 알파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가 줬더니 십전대보탕을 같이 준 경우는 TNF만 준 경우에 비해서 이 체중의 회복 효과가 이제 유효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즉 악액지약, 즉 체중 감소를 유발된 모델이라 하더라도 체중이 올라가더라. 즉 이렇게 수술 후에 합병증을 좀 줄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앞부분에서 이제 보주이타이라는 약이 NK세포가 수술 전 투여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수술 후에도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드렸는데 십전대보탕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본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 봤더니 이게 보신 대로 이제 이거는 대조고는 이제 TNF, 즉 이런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활 준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TNF를 부활, 즉 수술 같은 걸 준 부활을 환경적으로 준 경우에는 이렇게 NK세포 활성도가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십전대보탕을 쓰면 이렇게 활성도가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십전대보탕을 쓰면 수술 후에 NK세포를 부활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NK세포 뭐라고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입니다. 즉 수술 후에라 하더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양을 회복해서 체중을 빨리 회복해주고 염증 물질을 낮춰서 면역을 높여준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악액질을 유발하는 경우에 이런 모델에서 보면 투여 전에 이렇게 보면 NK세포 활성도가 이게 대조군, 즉 십전대보탕 안 준 거는 이렇게 투여 전에 12.1%, 이렇게 수술 확률 나면 7.8%, 수술 후 4주일, 즉 한 달에 4%까지 NK세포 활성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수술 일주일 후에 17.5%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결국은 수술 후에 십전대보탕을 쓰면 이렇게 NK세포 활성도가 올라가더라. 한 달 후에도 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꾸준히 쓰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앞부분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외과팀에서도 연구를 했어요.
109명의 소화기암을 대상으로 위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폐암, 물론 이제 소화기암도 있고 유방암, 폐암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아무래도 소화기암 환자가 대부분의 경우였고요. 사용한 약은 이제 십전대보탕, 보주탕, 보약과 윤장탕이라는 변비약입니다. 변비약.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한방에도 이제 약간 보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변비약인데 이런 보약을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려고 썼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느냐? 수술 후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뭘 느끼는지 안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피로가 증가했다는 게 이제 56.9%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 뭐가 좀 문제가 되어 했더니 피로더라는 거예요. 피로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한 절반 정도가 피로를 느꼈다는 건데 또 NK세포 활성도가 피로가 이제 늘면 늘수록 NK세포 활성도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피로하면 할수록 NK세포 활성도도 같이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십전대보탕을 썼더니 피로가 많이 이제 좋게 느껴지는, 즉 몸이 컨디션이 몸 상태가 좋게 느껴지는 게 51%, 다소 좋게 느끼는 게 44.2%, 도합 90% 이상이 좋아지는 걸 느껴지더라는 거죠. 좋아진더라. 그래서 십전대보탕 유용성이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소화기암, 즉 위암, 대장암 같은 이 소화기암 같은 암에 이런 어쨌든 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십전대보탕이 수술 후에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이고 특히 NK세포를 부활하고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신체적인 상황에서는 90% 이상이 십전대보탕에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상황에서도 85%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다. 결국 무슨 얘기냐? 환자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아져야 되니까 최소한 몸이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 면역을 부활한다는 점, 체력을 회복하는 점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약이 바로 십전대보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암 환자들, 삶의 질을 높이고 면역을 높인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재발률을 높이는데도 십전대보탕이나 앞에서 설명한 보주의탕이 도움되는지를 당연히 일본 의사들이 좀 추적 관찰해서 좀 봤어요.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대장암 2기인 경우, 대장암 2기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인 항암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약을 쓴 경우랑 안 쓴 경우랑 비교해 봤어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봤더니 한약을 쓴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이 38배 추가해서 한 63내가 이제 한약을 쓴 경우고 또 한약을 안 쓴 경우 수술하고 항암만 한 경우가 148회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넣었다는 얘기인데 한약을 쓴 경우 5년 생존을 봤더니 한약을 쓴 경우가 5년 생존율이 한 97% 정도 2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하면서 이런 한약 여기서 한약 뭐냐면 십전대보탕 또는 보주의탕 또는 소시오탕이라고 알려져 있는 보약을 썼다는 거예요. 이런 약을 썼더니 2기 대장암 경우에 5년 생존율이 한 97%. 만약 안 쓴 경우에 그냥 수술만 하고 항암만 한 경우에는 89%로 전국원 모두 한약을 쓴 경우가 3,000일을 좀 추적 관찰했더니 5년 생존율이 한약을 쓴 게 더 좋았다는 거죠. 재발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었겠죠. 추적 관찰하면 되니까. 한약을 쓴 게 재발률이 한 5% 정도 됐고 한약을 안 쓴 경우 15% 정도로 한 3배 정도가 더 유의하게 한약을 쓴 게 재발률이 낮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재발 빈도가 낮은 2기 같은 이런 대장암 경우에 이런 수술하고 나서 한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중에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진다는 거죠? 즉 재발률도 떨어지고 빈도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재발률도 떨어지고 생존율도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즉 이런 수술의 결과를 상승하는 결과를 일본에서 발표를 해서 아스코의 미국 임상종양학회에도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외과 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런 한약을 투여하는 거지. 만약 한약을 써서 이게 역전돼서 표가 나왔다든가 재발률도 높다든가 생존율이 더 떨어지면 그건 의료 윤리 때문에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거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한약을 더 적극적으로 표준 치료에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50년 전부터 썼다는 거죠. 그러면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그죠? 또 의대에서도 이런 걸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급성기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한방과 같이 협치를 해야 환자의 어떤 증상을 개선하고 재발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다면 당연히 환자한테 가이드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겠죠. 그죠? 이런 가이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삼양영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양영탕 그동안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방사선 치료의 어떠한 그 부작용을 낮추고 효능을 높여주는 한약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전에 항암 효능을 높여주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표적 이 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혹시 중단에 드시는 분은 앞부분에 그런 강의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삼양탕을 뭐라고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냐면 1997년도 즉 한 30년 전에 도쿄 의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무슨 연구냐면 인삼양탕을 연구해 봤더니 폐암을 억제하더라. 폐암을 억제하더라. 항암제하고 같이 썼더니 더 폐암을 더 억제하더라는 연구가 30년 전에 나왔다고 제가 항암 효능을 향상하는 한약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뭐냐? 면역, NK세포라든가 이런 면역세포를 부활을 하더라. 이 인삼양탕이. 그런 설명입니다. 도쿄의대에서 2007년에 나온 연구이고요. 인삼양탕은 안쓴군에 비해서 20일간 이거는 이제 실험 연구인데 인삼양탕을 쓴 게 폐암이 더 억제가 되더라. 즉 폐암이 덜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삼양탕은 저희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폐암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이 2024년 이제 작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지금 이 시간에 수술의 결과를 개선하는 한약이라는 게 주제잖아요. 그죠? 그동안 제가 소화기암 앞부분에서 소화기암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폐암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양탕을 폐암 수술을 했더니 이게 폐암에 어쨌든 억제 효과가 있으니 일본 의사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암 수술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도. 그래서 봤더니 호흡 기능을 개선한가 전향적인 무작위 연구를 해봤는데 결과는 뭐냐면 폐암 수술 후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고 영양실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이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는 고베 대학교의 의과대학교 흉부외과팀의 연구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양탕은 12가지 약초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식욕이 없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 특히 수술 후에 일반적인 수술 후에 질병이나 허약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많이 사용되는 보약이고 그때 이런 빈혈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호흡기 증상 개선에 일반인들의 호흡기 증상 개선이나 암 환자들 호흡기 증상, 폐암이라든가 이런 합병증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약입니다. 또 전향적 연구에서 이게 노인들의 어떠한 다리에 힘이 없거나 노인들이 골다공을 완화하거나 또 다리에 힘이 빠질 때 또 피로를 개선하거나 식욕부진 최근에는 고령자들의 대표적인 한약에 어떤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대표적인 연구가 있는 또 암 환자분들이 악액질, 좀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인삼양탕이라는 여러 실험 임상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약이 바로 인삼양탕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인삼양탕을 폐암 수술하고 나서 한쪽은 70명한테는 인삼양탕을 투여를 했고 한쪽은 투여하지 않은 것을 1대1로 좀 봤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 140명을 대상으로 인삼양탕을 쓰고 안 쓰고를 좀 비교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똑같이 좀 조건을 두고 했더니 인삼양탕을 썼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도 비교해 봤더니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은 없었다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기부터 3기까지 수술 후에 병기를 대상으로 했고요. 캔서 디스프니아 스케일이라는 CDS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용어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호흡곤란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폐암이라든가 또 폐암 환자들이 또는 폐로 전이된 환자들은 흉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호흡이 많이 가쁘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호흡곤란이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수량화한 것을 보통 CDS, 캔서 디스프니아 스케일 스코어라고 하는데 암 호흡곤란 척도랍니다. 이것을 이제 점수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이제 암 수술을, 폐암 수술한 분들은 아무래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폐를 절제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는지를 좀 본 건데요. 수술했더니, 즉, 인산미알탄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인산미알탄을 투여한 군이 보니까 수술 후 일주일 후 8주, 16주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인산미알탄이 이 CDS 점수가 유의하게, 즉, 호흡곤란을 하는 그런 점수가 유의하게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호흡곤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개선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8주 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호흡곤란을 폐암 수술하면 아무래도 호흡곤란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위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인산미알탄이 부가적으로 도움된다라고, 호흡을 훨씬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호흡하면 또 기억하는 게 또 수치가 하나 있는데 뭐죠? 네. 폐활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폐활량. 보통 마라톤 하면 폐활량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폐 수술하고 나서 폐활량이 회복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원래 폐보다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폐활량은 수술 전에 이렇게 폐활량이 인산미알탄을 투여한 경우, 안 투여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폐활량이 이렇게 되는데, 수술 일주일 후, 수술 후 8주로 비교하면 인산미알탄이 투여한 건이 빨간색입니다. 이 8주 차에 보니까 폐활량의 회복이 더 컸다는 거죠. 즉, 한 2달 정도 후에 어쨌든 폐수술하고 인산미알탄 투여한 군이 폐활량이 빨리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술 전에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폐암 수술할 때 폐활량을 회복할 때도 이런 연구는 뭐예요? 이렇게 호흡이 곤란한 거에도 인산미알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폐활량을 회복하는데도 바로 인산미알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양에 대해서. 이 인산미알탄은 어쨌든 영양을 회복하는 보약이잖아요. 영양을 회복하는 게 16주에 이것이 유의하게 영양실조가 더 없더라. 인산미알탄 투여한 건 62년 중에 보니까 이 16주에 문제를 가진 환자는 이때는 없어지더라. 이쪽에는 한 5명, 한 9.6%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영양장애 개선 효과도 이 인산미알탄이 있더라. 그래서 다목적으로 그러면 인산미알탄을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인산미알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 환자들 식욕이 없거나 허약 체질 개선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노인들 65세 이상 피로라든가 식욕 부진 개선이라든가 이럴 때 도움이 돼요. 특히 식욕 촉진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것을 시상하부에서 이것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암 중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거라 암 환자분들이 식욕 없을 때 많이 저희 쪽에 쓰는 약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근거가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를 했을 때 인산미알탄 투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연구와 관계없이 큰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상 반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이제 폐암 수술하고 나서 급성 합병증이라든가 이 위험을 감소할 때 인산미알탄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폐암 수술하고 호흡기 증상과 영양실조 완화에 이 약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술 전에 이것 때문에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산미알탄 폐암 수술하고 나서 이런 급성기 합병증의 위험을 좀 감소시키고, 합병증이 만약에 발생률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비용을 점감할 수 있다. 즉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폐암 환자들한테 인산미알탄을 투여하면 폐암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는 거고, 폐활량도 좀 높여줄 수 있고 영양장애도 높여줄 수 있으니까, 혹시 주위에 폐암 환자가 있으시거나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 폐암 환자가 있다면 수술 후에 인산미알탄을 쓸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르신 분이 있더라도 이 연구가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약이 있다, 한방 쪽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스트레스는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면역학적 기능 저하나 영양실조가 합병증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예후에 악영향을 주고, 이렇게 면역이 저하되고 염증 환경이 올라가면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네, 수술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스트레스를 좋게 빨리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 권고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에서는 50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해왔다. 어떤 연구이냐? 일본의 외과팀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 한약이 암 수술의 이런 수술 주기에 이 체력이 저하되고 쉬가 필요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 좋게 개선하더라. 개선하다라는. 그리고 특히 대건용탕이라는 약은 수술의 마비성 장폐석을 회복해주고 조기부터 투여해서 특히 소화기암의 합병증을 줄여주고 영양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십전대부탕이나 보지탕이라는 약은 수술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쓰면 수술 이후에 염증을 줄여들고 NK세포랑 면역세포가 부활하고 영양도,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부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예 가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화기암 수술호나 항암 화학요법 중에 대부분의 증례 이런 십전대부탕이나 보주이탕을 대부분의 증례에 쓰고 있습니다. 항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항암 중에 여러분 한약 쓰면 놀라잖아요. 어떻게 한약 써요? 한약 쓰면 간이 안 좋아지고 신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약들은 이런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약을 쓴다 해서 간이 더 손상이 되거나 신장이 손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간을 보호하는 증례가 더 많고 신장을 보호한다는 그런 임상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암 중에 많이 쓰고, 저 역시 저희 병원에서 소화기암 수술 후나 그 이후에 연속해서 항암을 할 때도 이런 약을 정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혈액 검사를 해보면 처음에 만약에 설사 항암 중에 간 수치가 높아져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십전대부탕이나 보주이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에 간 수치를 좀 낮춰주는 약들을 좀 같이 첨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게 무서웠으면 아예 쓰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십전대부탕 보주이탕은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 근거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이런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이 십전대부탕과 보주이탕을 나중에 인삼양이탕이라는 약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고, 어쨌든 일본 의사들은 대부분의 증례에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인삼양이탕은 폐암 수술 후에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고 영양실절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 이런 약을 쓴다 해서 특별히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암 환자한테 이런 약을 쓰느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십전대부탕은 소화력이 좀 좋아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화불량이 있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하는 분들은 십전대부탕을 쓰면 더 소화가 안 되거나 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쓰기 곤란하고, 이렇게 소화력이 떨어진 그런 분들은 이런 보증이탄 약을 써야 되고, 인삼양탕은 십전대부탕이나 보주이탕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방 안에. 그래서 또 이 약에는 인삼양탕은 쌍화탕이라는 약, 이 세 가지 보약이 처방에 합방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백작약이라는 약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인삼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작약이라는 약이 들어있어서 장 운동성을 좀 좋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인삼양탕은 십전대부탕을 써야 될 사람보다 소화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또는 항암을 하면 근육통이 있거나 암성 통증이 있거나 손발이 막 저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암을 하시면 그럴 때 좀 더 많은 약입니다. 물론 폐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 쓰고, 그래서 또 그럴 때 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약들은 한의사들한테 오시면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체질을 구분하고 몸 상태에 맞춰서, 물론 이외에도 여러 한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을 제가 설명드리니까 반드시 이런 약들 여러분들이 전문 한의사들과 주위에 암을 전문으로 보는 한의사님들과 한방병원에서 가이드를 받으셔서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치의 선생님의 허락을 득하고 처방을 받으시면 더욱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암 수술하고 나서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이 수술 결과를 개선한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